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반찬 보고서.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있다거나 일반적인 음식에 비해서 혈압 상승이라든가 우리 인체 내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건 한국을 거의 대표하는 음식 아니에요.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조리해서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더 증가하고요. 간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만들고 하는 훌륭한 음식 재료로 변화가 됩니다. 과연 그 놀라운 비결 지금부터 공개! 여러분,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맛만 생각하고 먹은 음식이 내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즐겨 먹는 반찬 중에 좋은 건 다 빼고 껍데기만 남은 깡통 반찬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깡통 반찬의 실체, 한형선 약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하일석 씨. 네. 깡통 반찬이라는 것은 그 뭐랄까 통조림이나 냉동식품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설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이제 물론 그런 반찬들도 좋을 리는 없지만 우리 주부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재료들의 음식인데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있다거나 잘못된 먹는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그 음식의 효율적인 면을 올바로 섭취를 못한 그런 음식들을 우리 이제 깡통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러한 음식들을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 우리가 단단히 잘못 먹고 있는 깡통 반찬.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야, 계란 후라이. 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머, 웬일이야?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계란을 후라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을 사용해서 네. 후라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깡통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후라이로 했습니다. 안 먹고 다른 식으로 그래서 먹으면 괜찮네. 최근에 발표된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계란 후라이를 기름에 해서 많이 먹는 이제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은 19명당 1명이 대장암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의 가장 주 원인을 계란으로 지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음식에 비해서 대장암이 발병될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높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 네. 가급적이면 기름을 첨가하지 않은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조리 방법을 선택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걀은 반숙으로 먹는 게 좋습니까? 완숙으로 먹는 게 좋습니까? 영양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달걀은 이 생달걀인 경우에 독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요. 음주 후에는 생달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우, 그렇죠. 잘 드셔야 되겠어요. 날달걀을 선생님. 풀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 날달걀 안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과 그다음에 안티트립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알코올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주도적인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성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달걀로 먹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고 또 이 계란의 주요한 성분들 특히 이 노른자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네. 열을 가했을 경우에 50% 정도 이상의 그 어떤 유효 성분이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거를 먹을 때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세균의 염려도 있고요. 이제 익혀서 먹었을 때
계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걀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염려되는 사람들은 노른자를 먹지 말아라. 또 혹자들은 아니다. 영양 성분이 노른자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아주 오해가 굉장히 깊은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주성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콜린은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의 주성분으로 피를 맑게 하고 그다음에 뇌의 활성화, 그래서 머리를 맑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작용과 간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작용을 레시틴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콜린과 가장 유사한 성분이 우리 그 대두에 들어 있습니다. 콩에 많이 들어 있는데 계란 노른자에 들어 있는 콜린은 대두에 들어 있는 레시틴에 비해서 훨씬 흡수율 면이라든가 어떤 효용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계란 노른자를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달걀 노른자가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 박상중 원장님,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달걀이 세계 어디서나 가장 이제 즐겨 섭취하는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 연구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낳는 이유가 이제 가끔 몇몇 연구에서 이제 봤더니 노른자가 또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던 연구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노른자를 섭취하면서 오히려 건강에 득이 된다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WHO에서 2010년에 그러니까 24개국의 그 1인당 그 달걀 섭취량과 우리가 이제 항상 걱정하는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사실은 그 달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더 적었다라는 발표를 또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그 달걀 섭취량이 가장 많은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뭐 일본,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특히나 달걀 섭취량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더 낮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예. 뭐 아직은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2개 정도까지는 노른자를 섭취를 해도 건강상의 이득이 더 많고 해가 없다라는 게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암탉이 처음 나는 그 달걀을 우리가 초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이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그 초란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몸에 좋습니까? 초라는 아마 그 식이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높게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되고요. 영양학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파는 계란이 갈색하고 또 어쩌다 보면 흰색도 가끔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땐 흰색이 더 좀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암탉이 난 게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죠? 그 또한 이제 그 시중에서는 갈색 계란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색 깃털을 갖고 있는 닭이 나오면 갈색 계란이 나고요. 예, 흰색 깃털을 갖고 있는 닭이 알을 낳으면 흰색 그 유전자가 그렇게 알을 낳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달걀 보관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정 교수님. 달걀을 이제 보관하는 방법, 냉장고에 보시면은 보통 문짝 밑칸에 달걀 보관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냉장고 문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닫는 사이에 계속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충격을 가하면은 달걀 내부가 흔들리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사용하지 않는 제일 안쪽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보관하실 때 어떻게 보관하세요, 보통? 달걀 통 그대로 둥근 부분이 밑에 오게 보통 보관을 하거든요. 뭔가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달걀에서 이제 기실이라 그래서 숨을 쉬는 부분이 밑에 둥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로 해서,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오게 해서
보관을 하셔야지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김치통이라든지 또 청국장이나 된장 이런 좀 향이 강한 식재료들이 들어있는 곳에 같이 보관을 하시면요. 그런 냄새를 좀 흡착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는 식재료와는 좀 떨어진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알아두면 피가 들고 살이 되는 반찬 보고서 다음은 이겁니다. 이건 정말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밥상에 다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겁니다. 김 아니에요? 예, 김. 아니 김이 어떻다고요? 김이 이게 깡통 좋은 건데? 반찬이네. 아, 그렇습니다. 이 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 몸속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음식 재료입니다.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병원균을 제거한다든가 종양성 세포를 파괴한다든가 매우 뛰어난 작용들을 갖고 있고요. 그 작용이 무려 4.5배나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갖고 있는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암세포한테 저항할 수 있는 힘도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서 건망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음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소금을 뿌리고 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파괴되면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이 위에 뿌려진 소금 맛으로 김 맛을 죽이는데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탁월한 효능이 다 파괴된 소금 맛 먹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 소금을 먹기 싫어하는, 염분 섭취를 싫어하는 그 알래스카, 아메리카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염분 섭취를, 그 모자라는 염분 섭취를 위해서 김을 먹었다고 합니다. 김 안에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자라면서 충분한 염분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을 경우에 더 많은 어떤 혈압 상승이라든가 우리 인체 내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김이 그 정도로 친밀한 반찬인데 깡통 반찬이라니까 적잖이 좀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김은 어떤 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예, 다행히도 이 해조류, 특히 김에는 이 칼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염분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부종을 없애주는 이런 아주 탁월한 그런 성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꽁치라든가 두부라든가 또는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양을 지금 갖고 있어서 소금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소금 양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